국민의힘 경선 과정에서 윤석열 후보가 곤란을 겪었던 그 발언 기억나실 거예요. 일단 그 얘기부터 쭉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두환 대통령이 그야말로 정치는 잘했다고 얘기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분이 잘못한 거 많죠. 그러나 다 잘못한 건 아니잖아요. 제 발언으로 상처받으신 모든 분들께 머리 숙여 사과드립니다. 민주주의 체제 속에서 혜택만 누리던 분이어서 그 어묵함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을 겁니다. 존경하는 분을 밝히기 어려울지 않겠죠? 네. 전두환 옹호 발언, 이른바 전두환 옹호 발언으로 전혜연 평론가님, 사실 윤석열 후보가 국민의힘 경선 과정에서 타격을 많이 입어서 자칫 경선이 위태로운 거 아니야? 그런 얘기까지 나왔어요. 그렇습니다. 어느 정도 파장이 거셌냐면요. 당내에서도 그동안 우리가 호남했던 구애 작전이 물 건너가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나왔었고요. 그리고 5.18 관련 단체의 분노는 말할 것도 없었습니다. 당시에 5.18 관련 단체에서 성명을 내면서 석고대죄 모자란다, 후보직 사퇴해야 된다 이렇게 비판을 했었고요. 네네. 무엇보다도 사실 중도층으로 보기에는 윤석열 후보의 정치관이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라는 논란이 또 될 수 있는 거였고 이 해명 과정도 그렇고 이른바 개사가 논란까지 겹치면서 정말 윤석열 후보로서는 어떻게 보면 정치 입문 후에 최대 위기를 맞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상황이었는데요. 네. 이런 가운데 이재명 민주당 후보가 또 광주를 찾아서 윤석열 후보를 비판하면서 대조적인 모습을 또 주목을 받게 됐습니다. 그렇죠. 이 전두환 비석이라고 불리는 부분을 밝히면서 또 정치권의 책임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 네. 보셨다시피 이재명 후보는 당시에 윤석열 후보의 발언에 대해서 맹공을 펼쳤어요. 그래서 광주 가서 전두환 비석도 밟는 그런 퍼포먼스 그런 것도 연출했고요. 그러면서 약간은 비꼬았어요. 전두환 존경하는 그분은 못 밟았을 거야 라고 그런 말까지 한 것 들으셨죠? 그런데 이재명 후보가 그랬던 이재명 후보가 주말 사이에 논란이 될 만한 발언을 했습니다. 그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두환도 공과가 병존합니다. 삼저호황을 잘 활용해서 경제가 망가지지 않도록 경제가 제대로 움직일 수 있도록 한 것은 성과인 게 맞습니다. 그러나 국민이 맡긴 총칼로 국민의 생명을 해친 행위는 어떤 이유로도 용서될 수 없는 결코 다시는 반복돼서는 안 될 중대 범죄입니다. 그래서 그는 결코 존경받을 수 없습니다. 용서받을 수 없고 존경받을 수도 없는 죄인이라면서 왜 굳이 경제는 잘했다고 그런 얘기를 했을까요? 장윤미 변호사님. 이 즉석 연설이 나온 장소가 어딘지를 좀 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요. 바로 TK 지역입니다. 경북 칠곡에서 즉흥 연설을 하면서 전두환 씨에 대한 평가를 항상 일관되게 과거에는 이 중대 범죄를 저지른 국민을 상대로 학살을 한 인물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네. 그래도 공과 가가 있다라고 약간 평가를 달리했는데 TK는 그 전두환 씨의 실질적인 고향이자 정치적인 고향이라고 할 수도 있죠. 특히 호남 시민들과는 이 어떤 역사적인 평가에 있어서 좀 결을 달리하는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아하. 그렇다면 이재명 후보로서는 본인의 고향인 그 TK 지역을 돌면서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이 해당 발언으로 외연을 확장하고자 하는 의도도 어느 정도는 있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 본인이 또 윤석열 후보가 뭐 유사한 발언을 했을 때 굉장히 공세의 수위를 높였기 때문에 사실상 하지 않아도 됐을 발언이다. 어떤 공격의 빌미를 준 발언이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럴까요? 사실 주말에 뉴스 접하신 분들은 이 발언을 들었을 때 이게 뭐지? 그동안 했던 건 뭐지? 그러면
이재명 후보가 전두환 씨 비판을 뭐 한두 번 했으면 모를까 기회 날 때마다 여러 차례 했습니다. 그 비판 발언들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두환 씨는 내란 범죄의 수괴고 집단 학살범이죠. 국민을 지키라는 총칼로 주권자인 국민을 집단 살상한 어떠한 경우에도 용서할 수 없는 학살 반란범입니다. 마지막 순간까지도 국민께 반성하고 사과하지 않았습니다. 현재 상태로는 아직 좋은 생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광주 학살 주범 전두환을 찬양하고 국민들을 존중하지 않는 사람이 대한민국을 제대로 끌어갈 수는 없습니다. 철학도 역사인식도 준비도 없는 그런 사람들에게 나라와 국민의 미래를 맡길 수는 없습니다. 지금 이런 발언들 과거에 했던 발언 과거라 해봤자 뭐 얼마 한두 달 전이에요. 근데 하재근 평론가님 그래서 일각에서는 자기 부정하는 그런 발언들 아니야 뭐 그런 얘기도 나옵니다. 예, 일각에서가 아니라 거의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자기 부정 아니냐라고 지금 보고 있는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이게 왜 자기 부정인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하, 네. 왜냐하면 이재명 후보가 과거에 전두환 씨가 1980년대 우리나라 경제를 망쳤다 이렇게 주장을 했다가 이제 와서는 80년대 경제 관리 잘했다 이렇게 말을 한다면 자기 부정이 맞겠지만 아하. 그게 아니라 기존에 경제 얘기를 했던 게 아니잖아요. 네. 내란 학살 그런 거 얘기했다가 그거랑 경제는 또 다른 얘기니까 네. 원래 어느 정치 지도자든지 간에 공과는 다 있는 것이고 근데 합리적인 접근을 했다라고도 볼 수가 있는 것인데 네. 그래도 아무래도 저 이야기를 한 장소가 TK다 보니까 이게 그냥 나온 이야기가 아니라 좀 보수 표심을 잡기 위해서 아하. 그런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니냐. 네. 저 이야기뿐만이 아니라 최근에 박정희 전 대통령 평가는 갈리지만 대구 경북이 낳은 매우 눈에 띄는 정치인 이런 얘기도 했었고 그다음에 이승만 전 대통령은 농지개혁을 한 것 딱 하나는 칭찬받을 만하다. 이렇게도 얘기를 했었기 때문에 네. 이런 걸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아무래도 보수 쪽으로 외연을 넓히려는 그런 노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이 발언들 나오고 나서 장윤미 변호사님 민주당 내부에서는 이 발언에 대한 평가 또는 분위기는 어때요? 좀 엇갈리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윤석열 후보를 공격할 때는 상당히 수위를 높였었기 때문에 이거 자기 부정 아니야? 이거 과거의 입장과 다르게 유권자들에게 받아들여지는 게 아닐까라는 우려 섞인 지적도 분명히 나오고 있고요. 다만 선대위 일각에서는 아니 어떤 정치인이든 공백, 과백인 사람은 없고 빛과 그림자에게 다 있기 마련인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뭐 정확하게 뭐 내지는 적정하게 평가한 거 아니겠느냐라는 또 입장을 내놓는 사람들도 있는데 특히 지금 민주당 선대위에서 총괄 특보단장을 맡고 있는 안민석 의원이 이런 입장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일단 역사의 균형적인 시각을 보여줬다고 평가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점을 생각했을 땐 좀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싶다라는 입장을 방송에서 내비쳤습니다. 네. 아니 그렇다면 전두환 씨 관련 발언을 한번 잘못했다가 지금 된서리를 맞았던 윤석열 후보 입장에서는 지금 이재명 후보의 이 주말에 있었던 이 발언을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그 입장도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난 그 얘기도 맨날 바뀌니까 무슨 해방 후에 뭐 무슨 미국하고 뭐 친일 세력들이 대한민국을 갖다가 점령군 행세를 했다. 뭐 이승만 대통령은 뭐 그 사람들이 휘둘렸다는 취지의 그런 얘기를 벌써 한 지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정말 같은 법조인으로서 그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에 대해서는 답을 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약간 목소리에서 느껴지는 분위기는 좀 뭐랄까 분노까지는 아니지만 약간 짜증? 뭐 좀 그런 느낌도 나는 것 같아요. 아마 본인이 경선 과정에서 받았던 상처, 뭐 트라우마, 고통 이런 것이 떠올랐던 것으로 보이고 그렇다 보니 이제 국민의힘 선대위 차원에서도 이재명 후보가 말 뒤집기 하는 거 아니냐, 아무리 급해도 자기 부정하는 거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조금 한 말씀 드리자면 네. 사실 윤석열 후보가 망언한다고 해서 이재명 후보가 망언해도 되는 거 아니고요. 이재명 후보가 뭐 잘못된 발언 한다고 해서 윤석열 후보의 잘못된 발언이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최근에 정치인들이 누가 못하나 못난이 정치한다는 비판 나오고 있거든요.
잘못했으면 그냥 국민한테 잘못했다 사과하고요. 안 하면 됩니다. 그래서 5.18을 너무 정쟁거리로 몰고 가는 것도 좀 주의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네. 이 발언에 대해서 야당의 대표들도 비판의 목소리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그 얘기까지 마저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전두환 전 대통령에 대한 언급을 하는 것 자체가 저는 굉장히 이례적이다.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사실 저희가 파악했을 때는 진보 진영에서도 가장 왼쪽에 있었던 분 정도로 저희는 파악하고 있는데 이런 발언을 한 것은 결국에는 본인이 표의 확장성을 더 가져오지 못하면은 이번 선거에서 어렵다는 판단을 한 거라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이재명 후보는 불과 한 달 반 전에 집단 학살만 빼면 좋은 사람인가라며 윤석열 후보가 쿠데타와 5.18만 빼면 전두환이 정치는 잘했다고 한 발언을 비판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전두환이 경제는 잘했다고 재평가한 본인의 말이 문제가 되자 입장을 바꿔서 진영 논리에 빠져서 사실을 부정하면 안 된다고 합니다. 희대의 내로남불에 기가 차서 말이 안 나올 지경입니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도 이렇게 비판 대열에 합류했는데 최정하 기자님, 근데 심상정 후보가 이 오늘 마이크 잡기 전에 뭔가 SNS에 또 의미심장한 글도 남겼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어제입니다. 자신의 SNS에 이 같은 제목의 글을 올렸는데요. 전두환을 재평가하려는 자가 전두환입니다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시점을 보아하니 이재명 후보를 겨냥하는 글로 해석할 수가 있는데요. 일단 내용을 보면요. 네. 이재명 후보는 문재인 정부와 차별화를 하려다가 국민의힘 후보가 되실 것 같다라고 꼬집었습니다. 안 하니 못한 말을 해서 이것은 매표 향의 행위를 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자신의 생각을 드러내기도 했는데요. 그러면서 전두환이 정치는 잘했다는 윤석열, 그리고 전두환이 경제는 잘했다는 이재명, 이분들의 이야기만 종합해보면 전두환 씨는 지금이라도 국립묘지로 자리를 옮겨야 할 것 같다라고 두 후보를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비판이 여기저기서 나오니까 이재명 후보가 자신의 발언에 대해서 해명을 내놨는데 그 해명이 또 다른 논란을 낳고 있대요.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회의 가장 심각한 병폐가 흑백 논리입니다. 흑백 논리. 모든 게 100% 다 잘못됐다고 할 수는 없는 한 부분들이 있을 수 있다. 나름 능력 있는 관료를 선별해서 거기다 맡긴 덕분에 어쨌든 경제가 성장했던 건 또 사실이죠. 그런 작은 부분들이 있기는 하지만 결론적으로는 결코 용서할 수 없는 역사적 죄인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중 일부만 똑 떼가지고 정치적 공격을 하는 거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 그거예요. 왜 전체적인 맥락, 그러니까 숲을 보는 게 아니라 나무만 보고 뚝! 그 바람만 떼어서 뭘 비판하냐? 그런 거잖아요. 근데 이 말도 어디서 많이 들어봤던 말이에요. 그 발언 좀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얘기만 하면 앞에 뛰고 뒤에 뛰어갖고 막 하는데 그 얘기한 거 잘 보세요. 근데 7년 동안 그분이 잘못한 거 많죠. 그러나 뭐 다 잘못한 건 아니잖아요. 제가 5.18과 또 군사 쿠데타는 잘못됐다고 분명히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죠? 야, 박성배 변호사님, 그러니까 이 부분을 어떻게 봐야 되는 걸, 그러니까 굳이 말하면 윤석열 후보도 왜 내 발언을 전체를 안 보고 그 발언만 뚝 떼서 평가하냐 그랬는데 지금 이재명 후보도 그런 맥락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도 일부만 똑 떼서 공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하지만 보신 것처럼 윤석열 후보도 비슷한 항변을 한 바가 있습니다. 내가 얘기만 하면 앞에 빼고 뒤에 빼고 하는데 5.18과 군사 쿠데타는 잘못됐다고 분명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발언을 한 것이죠. 누가 잘했고 잘못했고의 차원을 넘어서서 두 후보 발언에 큰 차이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굳이 차이를 찾자면 한쪽은 일부 빼면 잘못했다는 의미고 다른 쪽은 일부 빼면 잘했다는 의미인데 어차피 공과를 동시에 언급하는 이상 본질적인 차이가 있는지는 상당히 의문입니다. 네. 사실 국민 입장에서는요. 저렇게 저런 식의 방법으로 화법으로 말하는 게 그다지 달가울 일은 없을 수도 있어요. 달갑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이 발언에 대해서 진중권 전 교수도 뭔가 한마디 했다면서요, 하재근 평론가님. 예, 진중권 씨가 뭐라고 그랬냐면 네. 이재명 후보도 윤석열 후보 측의 말을 일부만 떼서 공격했으면서 아무튼 그때 입에 거품 물고 전두환 씨 욕하던 이들이 이젠 전두환도 잘한 거 있다고 실드치는 모습이 매우 흥미롭다라고 하면서 전두환 씨를 찬양하는 민주당 후보, 이게 상상이 가능한 일인가? 그 당이 얼마나 망가졌는지 알 수 있다라고 주장했는데 네. 저는 우리나라 진보 진영 일부의 문제가 뭐냐면 너무 흑백 논리로 상대방을 꼭 진보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 정치판이 좀 전체적으로 그런데 네. 상대방을 항상 절대 악으로 몰아세우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누구나 공과가 있는 것이고 지금 과거 군사 정권을 진중권 씨라든가 일각에서 모두 다 잘못했다. 처음부터 끝 하나부터 열까지. 그런 시각은 너무 단순한 시각이고 저는 그거 하나하나를 정책들을 분리해서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특히 이번에 경제 발언 같은 경우에는 이게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에는 정치를 얘기했잖아요. 정치는 과거 군사 정권의 포괄적인 통치는 우리 민주주의의 관점에서 봤을 때 있을 수 없는 행위거든요.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절대 악인 것이고 반면에 경제는 네. 학술적으로 논의의 영역입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경제 정책에 대해서 찬성할 수도 있고 반대도 할 수 있는데 네. 그 논의를 할 수가 있는 건데 경제에 대해서 얘기를 했다고 해서 인정할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해서 이걸 갑자기 찬양했다 이렇게 표현하면서 그럼 과거 군사 정권의 경제 정책은 무조건 다 절대 악이라고 치부를 해야 된다는 것인지 좀 이해가 되지 않고 네. 우리나라 진보 진영의 일각도 너무 과도한 흑백 논리에서는 조금 빠져나와야 되지 않겠는가 네. 그런 생각도 듭니다. 사실 최근에 한 신문이 썼던 이 해설 기사를 보니까요, 그게 떠올랐습니다. 이 지금 상황과 좀 맞지 않나 싶은 게 지금의 대선판이 그렇대요. 상대가 잘못하면 막 공격합니다. 물어뜯습니다. 그러다가 자신이 잘 비슷한 걸로 잘못한 게 나오면 일단은 사과를 합니다. 그런데 되치기 공격으로 너 이거 똑같지 않냐? 반성은 조금, 상대방 탓하며 같이 물거늘어지기 거의 90. 그런 패턴이 여든 야든 이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철저한 자기 반성은 거의 온데간데 없다는 겁니다. 지금 그런 맥락 아닌가 그런 해석도 가능할 것 같아요. 그런데 TK 지역, 대구 경북 지역 가서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그중에서 앞선 뭐 박정희 전 대통령의 또 이 업적, 뭔가 평가를 했잖아요. 공과 과에 대해서도. 그런데 왜 그럴까요? 바로 이재명 후보의 고향이 바로 TK 지역이기 때문에 이 표심에 호소한 것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과정에서 이런 얘기가 나왔대요.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구 경북이 키워준 저 이재명이 박정희 전 대통령이 만들었던 그 산업화의 성과를 넘어서서 앞으로 더욱 성장하는 그런 성장 국가로 만들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대구 경북 우리 어르신들이 어쨌든 대구 경북에서 먹고 자란 태어나서 자란 이재명이라는 정치인을 기회를 좀 만들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때까지 색깔 똑같다고 빨간색 열심히 찍고 그냥 그런데 뭐 망했잖아 솔직히 대구 경북 뭐 해줬어 솔직히. 해당 지역이 경제적이든 뭐 다른 뭐 문화예술적이든 저변이 발전이 더디고 이 퇴화됐다는 아마 그런 걸 얘기하면서 전혜연 평론가님 근데 뭐 망했잖아요. 그러면서 아예 대놓고 얘기를 합니다. 솔직히 대구 경북. 그러면 이 지역에 계신 분들이 맞아! 정말 속 시원하다 하실까요? 아니면 어떤 기분이실까요? 이게 말의 맥락, 뉘앙스를 잘 보셔야 됩니다. 예전에 제가 노무현 대통령 후보 취재하러 부산에 갔는데요. 그 당시에 노무현 대통령 후보가 여러분 옛날에 여기서 떨어뜨리셨지? 그랬더니 거기 있던 분들이 미안합니다 이러면서 왁짝지껄 웃고 이번엔 밀어줄게요 막 이런 분위기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거는 유권자를 탓하기보다는 이번에 좀 도와줘요. 예전에 떨어졌지만 나 대통령 후보 돼서 왔어요. 이런 약간 애교 어린 발언이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 이재명 후보의 뉘앙스를 잘못 들으면
약간 유권자가 잘못해서 결론적으로 나쁜 정치인들이 활개쳤다 이렇게 들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좀 주어 목적어를 명확하게 해서 우리 대구 경북에 있는 어르신들이 계속 보수당 찍어줬는데 보수당에 있는 정치인들이 과연 그만큼 제대로 정치 잘해서 여기 발전시켰나요? 라고 했으면 다를 수가 있겠죠. 근데 이 말은 마치 어르신들 잘못 찍더니 거봐요 망했잖아요 이렇게 된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절대로 정치인들이 쓰는 화법 중에 안 되는 화법 중에 하나가 유권자를 탓하는 말투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 잘 생각해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예전에 재보선에서 민주당이 정말 효과를 봤던 전략 중에 하나가 이명박 정부에서 지역을 홀대한다였어요. 그래서 그 지역 홀대론이 실제로 일부 선거에서 효과를 발휘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지역 홀대론 역시 뽑아준 정치인들이 잘했냐라고 했을 때 발휘되는 것이지 여기는 유권자들이 뭔가 오해하고 속아서 찍어줬다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민주당에서 이런 메시지 관리는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재명 후보가 강조하는 게 뭐 전체적인 맥락이라 그랬잖아요. 전체적인 맥락에서는 자신의 지지를 호소하는 발언으로 볼 수는 있겠지만 이 발언을 집중해서 보면 마치 그 지역 유권자들에게 자업자득이다라고 몰아세우는 그런 발언으로 들릴 수 있다는 거예요. 자기 뭐 지역 비하까지 아니더라도 지역 유권자 탓 이런 비슷한 맥락의 발언을 또 있었어요. 과거에. 그 얘기 좀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산 재미없잖아 솔직히. 뭐 좀 재밌는데 예를 들면 강남 같지가 않은 측면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젊은이들은 똑같은 조건에서 서울로 가고 싶어요. 그러니까 그보다 더 나은 환경을 만들어야죠. 예를 들어 부산의 매력을 계속 키운다. 근데 사실 오늘 뭐 신문에서 그런 얘기 합니다만 이재명 후보의 발언의 특징이 지역에 갈 때마다 요즘 뭐 메타버스 타고 지역 많이 가잖아요. 지역에 갈 때마다 뭔가 그 표심을 자극하는 발언을 하는 과정에서 저런 비슷한 맥락의 발언들이 나오고 있다. 뭐 그런 기사도 봤어요. 네, 그렇습니다. 저도 사실 저 영상을 보면서 제가 부산 출신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 저 때 기분이 사실 전 좋지는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일부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영향력 있는 사람이 저런 이야기를 했었을 때 일부 누군가에게는 정말 별로인 도시로 보여질 수 있다라는 사실 우려가 들기는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아마 많은 언론인들이 이 부분을 지적을 조금 더 말을 조심하는 게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 같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재명 후보를 애정어린 눈으로 걱정하는 또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요? 이 후보는요, 11일 대구 경북 지역 메타버스 일정 가운데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이제 명심스테이 반갑다 친구야에 출연을 했습니다. 맞아. 갈 때마다 하잖아요. 네. 네, 맞습니다. 여기 출연을 했는데요. 이때는 또 특별한 친구들을 만났는데요. 이 모교 안동 상계초등학교 동창들과 은사님을 이제 은사를 만난 겁니다. 네. 어린 시절에 대한 이 이야기를 나누고 또 듣기도 하면서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기도 했는데요. 네. 이때 이 이재명 후보의 은사 박병기 씨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네. 훨씬 큰 일을 할 수 있는 인물로 컸다는 기분이 들어서 정말 뿌듯하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렇게 칭찬과 응원을 해주면서 저분이 또 은사님이시군요. 예, 오른쪽에 그렇습니다. 계시군요. 이렇게 걱정을 담아서 이야기를 하기도 했는데요.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네, 뭐라고 했을까요? 네. 이 정치 그리고 이 선거라는 것이 이 정말 말 한마디가 아주 큰 충격을 줄 수도 있고 뭐 큰 기쁨을 줄 수도 있는데 정말 정선된 말 그리고 정말 다른 사람한테 상처가 되지 않는 말 이런 말들을 골라서 좀 해달라 이런 것을 꼭 한번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야, 우리가 큰 선거에서 뭐 흔히 쓰는 말이 이전투구, 진흙탕 싸움 같단 말 많이 하는데, 야, 그런 걸 볼 때 저 은사님의 말씀 구구절절 옳은 말씀 같아요. 이재명 후보는 여기 뭐라고 답했을까요? 그렇습니다. 은사님이 사실 애정에 기반해서 이런 조언을 해주신 것 같아요. 날선 발언을 하지 마라. 정치인으로서 크게 좀 좋은 언행을 보여줘라라고 했는데 이재명 후보가 이에 대해서 예, 은사님 맞는 말씀이십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또 한편으로 그렇다면 다른 사람 이야기도 잘 들어야겠습니다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답을 했습니다. 예. 아니, 이게 제가 해석이 잘 안 돼서 그러는데 이게 언뜻 들으면
요즘 유행하는 말로 그거 있잖아. 영혼 없이 대답하는 거 그런 말 하잖아요. 이게 동문서답 같은 거 아니에요? 어떻습니까? 예, 그래서 이게 좀 아기가 딱딱 맞는 어떤 반응은 아니어서 국민의힘에서는 당장 또 논평을 내기도 했었어요. 이거 무슨 소리냐? 완전 동문서답이다. 이거 제대로 은사님의 말을 새겨들은 게 맞느냐라고 했는데 아마 선회하자면 그 말씀을 잘 새기겠다. 이제 남의 말도 잘 듣겠다라고 하면서 은사님께 뭐 아니다라고 할 뭐 그런 내용의 그렇죠. 발언도 아니었기 때문에 네. 뭔가 이제 좀 커뮤니케이션에 딱 맞아 떨어지진 않았지만 뭐 이 뜻을 부정하는 행보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은사님 말씀도 잘 듣고 거기에 얹어서 다른 사람 얘기도 잘 듣겠다. 아마 그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재명 후보가 실이라면 또 바늘 역할, 실과 바늘로 요즘 정말로 찰떡 호흡 바로 김혜경 씨가요. 대구 경북에서 일정에 동행을 하면서 야 분위기 메이커 역할을 톡톡히 했답니다. 관련 영상 만나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추전 좀 주세요. 네. 요거는 한 잔에 어떻게 해요? 3,000원. 네. 이재명은 안동 사람입니다. 이재명과 함께 사는 김혜경은 안동 김씨입니다. 조심하세요, 조심하세요. 당신하고 나하고 골든크로스 생겼다는 얘기가 안 되는데 재밌어요, 재밌어. 김혜경, 이재명 골든크로스 안 됩니다. 안 그래도 후보를 교체하자고 자꾸 그러는데. 교체한다고. 조회수가 더 높아요. 약 올리지 마세요. 자, 아니 부부싸움 시키려고 그럽니까? 이재명 후보 지지하시는 분들 사이에서 전혜연 평론가님 진짜 김혜경 씨의 인기가 상당한가 봅니다. 저는 이번 경북 지역, 대구 지역 유세 일정 중에 나온 갈 중에 가장 재밌는 말이 아이고 우리 이서방이 아닐까 싶습니다. 보통 뭐 이재명 후보님 막 이러잖아요. 네. 그런데 아이고 우리 이서방 이 말은 그만큼 살갑게 느껴진다라는 어른들의 정서고 이서방이란 건 우리 사위, 김혜경 씨는 우리 딸 이런 여러 가지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부분이 이재명 후보로서는 굉장히 좀 고무적인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네. 또 하나는 사실 지금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는 사실 외부 활동을 많이 못하고 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언론 입장에서도 그러고 싶지 않아도 자꾸 두 사람을 대조하면서 상대적으로 좀 더 부각되는 면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참고로 예전에는 이재명 후보가 왜 대통령 합격 떡 샀었잖아요. 이번에는 배추전도 사고 냉이도 샀다라고 하는데 네. 어쨌든 그 김혜경 씨가 뭐 먹거리 사면서 살림 얘기도 하고 이런 부분이 이 후보의 이미지를 조금 부드럽게 해주는 작용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근데 장윤미 변호사님 어제가 이제 일요일이잖아요. 꼭 이 메타버스 타고 지역 가면 일요일 날 뭘 하던데요. 네. 이재명 후보가. 바로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이게 어제도 마찬가지였는데 경북 영주시의 영주제일교회에서 부인 김혜경 씨와 함께 오전 예배에 참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행보가 말씀하신 것처럼 이 메타버스로 전국을 순회하면서 일관되게 일요일마다 계속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네. 지난달 28일에는 광주 남구에 있는 양림교회에서 또 예배에 참석하기도 했었고요. 네. 지난 5일에는 전북 정읍에 있는 성곽교회에서 또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또 부인을 이제 같이 동행해서 예배를 드리는 모습으로 뭔가 또 기독교 표심에도 뭔가 영향을 미치려는 행보를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독실한 기독교 신자임을 강조하는 이재명 후보가 최근에 뭐 곤란에 빠진 적도 있잖아요. 최정아 기자님. 네, 그렇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지난 2일입니다. 분당의 한 교회에서 열심히 주님을 모시고 있다라고 발언을 했는데요. 하지만 해당 교회 측이 즉각 부인을 했습니다. 이 후보가 교회에 안 나온 지 10년이 되어서 재적 처리되었다라는 입장을 밝힌 것인데요. 네. 이에 민주당 선대위에서도 해명을 내놨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2005년 해당 교회에 등록을 해서 성실히 신앙생활을 해왔고 다만 10년 전인 2010년에 성남시장에 당선된 이후 시정 업무 등으로 이제 바쁘기 때문에 이 소모임, 순모임에 나가지 못했다라면서요. 예배에 비정기적으로 출석을 했는데 교회에서 이를 몰랐었던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이재명 후보 측에서는 이제 계속해서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다, 주일 성수를 해왔다, 이제 그런 거잖아요. 근데 이재명 후보의 목소리 직접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교회들을 이제 예배에 참석하다 보니까 정기적으로 출석이 어려웠던 점들을 교회에서 아마 고려했던 것 같습니다. 뭐 2018년 선거 당시에도 이제 축복 기도를 해주시고 했으니까 뭐 저로서야 당연히 처음으로 제가 성도로 등록한 교회가 그곳이고 그 외의 교회에는 적이 없기 때문에 당연히 저는 분당 우리 교회에 적을 두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던 거죠. 어쨌든 종교 관련 표심도 얼마 남지 않은 대선에 중요하니까 앞으로도 이런 또 이 얘기거리는 계속 나올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바쁜 와중에서도 오늘까지 이제 TK 지역, 대구 경북 지역 메타버스가 이제 마지막 3박 4일 일정으로 갔잖아요. 근데 박성배 변호사님, 이 빡빡한 일정 속에서도 상대방을 겨냥하는 발언은 또 빼놓지 않았다면서요. 이재명 후보가 그제 SNS에 윤석열 후보와 이 대표의 술자리 화해를 보도한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 기사는 윤 후보는 정치권 인사들과 스킨십을 할 때 술자리를 활용하고 정치적 고비 때마다 술자리로 돌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 술자리가 허심탄회하게 대화를 하면서 친근한 모습을 보여줘 자기 사람을 만드는 매개체로 기능하고 있다고 분석을 하는 기사입니다. 네. 그런데 굳이 이 기사를 이재명 후보가 왜 공유를 했을까? 이 기사를 공유하면서 이재명 후보는 만약 그렇게 이재명이 술을 마셨다면 어땠을까요? 라는 글을 남깁니다. 즉 같은 행동을 하더라도 언론의 반응이 너무 다른 것 같다는 섭섭함을 토로한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실제로 지금 이 얘기 들으니까 윤석열 후보가 어떤 정치적 고비, 그럴 때마다 술자리를 통해서 뭔가 해결해 왔던 것 같기도 해요. 관련 영상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계셨어요? 네, 잘 있었죠. 좀 더 빨리 됐어야 되는데. 결국에는 저도 정치할 줄 알았겠습니까? 오늘 불확실성의 거의 한 절반 이상은 제거했다. 정권 교체를 위해서 어떠한 그 결단도 내려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선 꼭 좋은 결과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야야. 윤 후보가 잘 쉬었어요? 잘 쉬고 이제 고생했지. 절로 가시면 됩니다. 고맙습니다. 놓고 보니까 전혜연 평론가님 또 그렇게 보이기도 해요. 뭐 술이 진짜 정치적 돌파구의 매개체가 된 거예요? 뭐 아니라고는 말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사실 정치인들이 많은 말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상징적인 장면을 통해서 화해했다는 모습을 보여주는 이벤트를 하곤 하는데요. 대표적인 것이 이준석 대표와 입당 문제를 놓고 논의할 때 공개적인 장소에서 치맥 회동을 한 겁니다. 네. 보통 저렇게 치맥을 뻥 뚫린 데서 대낮부터 먹는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저건 상당히 이제 취재진에게 우리가 잘 논의가 되고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한 것이고
7월에 부산 가서 왜 돼지국밥 먹으면서 소주 한 것도 부울경 사람들을 향한 일종의 내가 이렇게 화통하다. 부산 지역 사람들하고 뭐 소통이 잘 된다. 이런 의미를 강조하려는 것으로 네, 보이고요. 지역 소주도 먹으면서요. 네. 그렇죠. 또 여러 가지 저기 재밌는 이야기거리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준석 대표의 자맥 논란이 있을 때도 이른바 울산 회동이라고 하고 또는 뭐 울산 화동이라고도 하는데 그 자리에서도 왜 이제 소주잔 놓고 같이 밝게 웃는 모습이 공개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네. 이게 자칫하면 음주 정치 논란으로 빚어질 수 있는 것이 코로나 시국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좀 주의해야 된다 이런 지적도 있고 그런데 이게 술 정치가 좋다 나쁘다고 말하기는 좀 어려운 것은요. 2002년에 굉장히 유명한 장면이 있습니다. 그 노무현 대선 후보와 정몽준 대선 후보의 단일화 이후 많은 말이 필요 없습니다. 포장마차에서 러브샷 하는 사진 워낙 유명했어요. 네. 그리고 앞서서 야당 시절인 민주당 시절에 당시 문재인 대표와 이종걸 원내대표도 당직 인선 놓고 좀 불편한 경우 있었는데 그랬어요. 한 장의 사진으로 갈등 해결됐다고 해석 기사 나온 것이 바로 러브샷이었습니다. 네. 다만 제가 말씀드렸듯이 코로나19 시국이라 자칫하면 정치인들이 이 시국에 술로 모든 것을 푸냐 이런 비판 여론이 또 나올 수도 있습니다. 네. 물론 술은 보신 것처럼 윤석열 후보가 주요 정치적 고비를 돌파하는데 매개체가 된 건 맞는 것 같아요. 술이 주가 됐던 것 같지는 않잖아요. 근데 매개체가 됐는데 이 술자리 관련 기사를 공유했어요. 그렇다면 장유미 변호사님,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는 단순히 부러움 차원에서 이걸 올렸을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네, 굉장히 언론에 대한 불만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음주와 관련해서 이재명 후보가 언론에 등장하는 것은 음주 전력, 음주 운전, 그리고 또 음주 운전도 그 혈중 알코올 농도를 가지고 사실은 이게 두 번째 아니야? 뭐 이런 의혹 제기들도 언론을 통해서 제기된 적이 있거든요. 네. 그런데 똑같이 정치인이 음주와 관련해서 언론에 등장을 할 때 아니 본인은 뭔가 굉장히 안 좋은 이슈로 등장을 하는데 이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는 술자리에서 정치력을 드러냈다. 술자리로 뭔가 정치적인 난관을 봉착한 부분을 뭐 돌파했다.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이게 언론이 과연 공정한 잣대로 이 사실관계를 들여다보느냐라는 불만이 밑에 깔려 있는 것 같고 네. 뭐 술자리로 정치력을 보여줬다라고도 할 수 있지만 또 일부 여론에서는 아니, 너무 술자리에 진지한 거 아니야? 진정성 있는 모습. 뭐 이를테면 간담회 자리에서는 뭐 어떤 대화를 이어가지 않았다고 하는데 술자리에 너무 많은 시간을 할애했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부정적인 의견도 분명히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언론이 기울어진 운동장이다라는 이야기, 본인이 평소에 했던 이야기를 다시 한번 좀 문제 제기를 하고 싶어 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윤석열 후보를 겨냥해서 또 하나의 공격 포인트를 제기했다면서요, 박성배 변호사님. 민주당 측은 윤석열 후보가 이재명 후보와의 토론을 피하고 있다면서 조속히 임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현근택 대변인은 어제 윤 후보는 침대 축구 그만하고 토론장에 나오시라. 이 후보가 토론을 제안한 지 한 달이 넘었지만 윤 후보는 묵묵부답이라면서 윤 후보는 토론에 응하지 않는 이유를 이 후보에게 전가하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국민은 김종인 위원장과 이준석 대표 뒤에 숨은 윤 후보의 국정 운영 능력이 궁금하다는 언급도 덧붙였는데요. 네. 이는 단순히 토론에 응하라는 요구를 넘어서서 토론을 의도적으로 회피할 정도로 국정 운영 철학과 지식이 없는 대선 후보임을 비판하는 메시지를 전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네, 역시 정치가 말의 성찬입니다. 토론에 응하지 않는 걸 침대 축구라고, 특히 중동 아랍 축구를 많이 침대 축구라고 하는데 침대 축구라는 표현까지 썼어요. 그런데 이건 공식 선대위 입장이잖아요. 왜냐하면 현근택 대변인이니까. 그런데 선대위 사람은 아니지만 지금 토론에 응하지 않는 윤석열 후보를 정말 강도 높게 비판하는 사람도 있다면서요. 최정아 기자님. 네, 그렇습니다. 바로 황교익 막 칼럼니스트입니다. 이분 같은 경우에는 지난 8월이죠. 경기관광공사 사장으로 내정이 되었지만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의 보훈 인사라는 비판과 논란 때문에 자진 사퇴한 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이 언급에 대해서 조금 더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네. 어제 자신의 SNS에 이 같은 글을 올렸습니다. 윤석열 후보를 향해서 토론이 불가능한 자이다라고 비난을 하면서 동문서답이 예사인 그는 딱 박근혜 수준이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또 정치인이 지녀야 할 능력이 전혀 없다. 회사원이라면 술상무가 가장 적합하다라고 원색적인 비난을 내놨습니다. 네. 이 얘기 듣고 전국에 계신 임원분들이, 회사에 계신 임원분들이 할 수 없이 접대에 나서야 하는 임원분들 얼마나 속상할 거예요. 술상무라는 표현도 비유는 할 수 있지만 그 입장에 있는 분들은 정말 진짜 가슴 아플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이런 비유를 하면서 토론에 응하지 않는 윤석열 후보를 맹 비난했어요. 그렇다면 전혜연 평론가님, 이런 얘기 들을 바에야 윤석열 후보 입장에서 아이 뭐 토론합시다 뭐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어떻습니까? 제 생각에 윤석열 후보 요즘 밤마다 열심히 공부하고 있지 않을까 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왜냐하면 윤석열 후보가 검사로서 평생을 살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이번 경선 과정에서도 보면은요. 외교안보 분야라든가 경제 분야에 굉장히 전문적인 질문이 들어왔을 때 사실 좀 당황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어요. 예를 들면 홍준표 후보자가 작게 물으니까 약간 당황하는 모습이 그대로 포착이 됐었고 네. 또 전술핵 배치에 대해서는 원희룡 후보가 엄청 비판을 했었거든요. 이런 모습. 또 유승민 당시 예비 후보가 경제에 관해서 질문할 때도 약간 질문을 못 알아듣는 거 아니냐는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재명, 윤석열 후보 토론회에서도 이런 모습이 보인다면 또 여론이 바뀔 수가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 윤석열 후보 측에서는 아마 굉장히 신중하게 어느 시점에 학습이 되어 있고 자신 있는 토론회를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내부에서 아마 굉장히 좀 진지하게 검토를 하고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사실 그래서 언제쯤 이제 유권자들은 그럴 수도 있어요. 하정은 평론가님, 그러면 이렇게 미룬다고 하면 될 게 아니라 뭐 좀 이렇게 시기가 되면 자연스럽게 또는 어쩔 수 없이 토론에서 맞닥뜨리는 그런 기간은 없어요? 라고 궁금해할 것 같습니다. 무조건 해야 되는 공식 토론회가 있거든요. 아, 그래요? 그게 내년에 TV 대선 토론회를 하게 되는데 중앙선관위가 밝힌 것이 공식 선거운동 기간인 2월 15일부터 3월 8일 사이에 이때 최소한 3회 이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2월 15일 이후부터는 아마 어떤 식으로든지 TV 토론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싫든 좋든 간에 네, 정확히 언제 어디서 할지는 1월 중에 결정될 예정입니다. 네. 어쨌든 그 전에라도 토론회가 성사되면 된다면 정말 불꽃 튀는 대결이 불가피할 것 같습니다.